상가를 2년에 한 채씩만 사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? 저는 2년에 한 채 이상은 사는데 다른 이제 분들 뭐 제 주위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상가를 이렇게 산다고 보면 제가 2년이라고 한정을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상가는 아파트처럼 한 번 살 때 뭐 100개, 200개씩 못 사잖아요. 뭐 한 50개씩 사고 30개씩 못 사는데 본인만의 지역에 2년에 한 개씩은 분명히 본인의 기준에 맞는 물건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럼 그 물건을 사서 처음에는 돈이 좀 들어가겠죠? 제 기준에 드는 물건이 나오면 그걸 사서 2년 내에는 거의 원금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원금 매수를 한 거를 가지고 이 물건을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또 그걸 또 사고 그러다 보면 첫 시작할 때 0년도면 2년 그 다음에 뭐 그 됐을 때 4년. 예. 어느 정도 기간이 갔을 때는 아 그게 뭐 그렇게 많이 돈이 남아 보이거나 이렇게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쌓이다 보면 그게 복리의 효과가 확 있거든요. 이자를 납부하고 남는 돈이 있잖아요. 그럼 남는 돈은 뭐 저 같은 투자자들은 돈을 그냥 통장에다 안 넣어놓으니까 그럼 아주 안정적이고 뭐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뭐 배당주에 뭐 3%짜리 배당주에 넣던가 아니면 그거 가지고 좀 모아서 또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. 남는 돈은 남는 돈대로 투자하고 그 물건 자체에서 저만의 수익률로 그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2년 있다가 원금 회수할 수도 있고 그동안 남는 금액을 또 투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금액 자체가 인플레만큼 쭉 올라간다고 하면 남는 돈은 재투자하고 원금 회수하고 재투자하고 원금 회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5년 정도가 지나면 그게 이제 복리 효과가 확 나타나거든요. 근데 이제 5년 정도를 못 버티시는 거죠. 요즘은 이제 금리 인상기다. 그래서 상가 재미없다.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? 그러니까 제 기준은 금리가 7%까지 올라도 괜찮습니다. 아, 기준금리 기준으로? 네. 7%까지? 예전에 그때도 그 경매했으니까요. 그때도 상가를 사고 했으니까. 아, 그때도 했습니까?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만약에 힘들어지신다라고 하면 그런 물건들이 싸게 나온다면 그때는 사겠죠.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.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만약에 본인의 기준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데 금리가 얼마 정도 오르면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. 어디까지 오르게 되면 내가 다달이 들어오는 금액이라든가 이게 충분히 적다라는 부분이 보이잖아요. 네. 근데 그거를 비트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2년에 한 개씩만 사시면 2년에 딱 살 때만 딱 노력하시면 되잖아요. 많은 분들이 금리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금리가 오른다라고 해서 상가를 안 살 거는 아니고요.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상가를 더 살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똑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이 물건 자체가 제가 살라고 하는 물건 자체가 싸냐 안 싸냐. 금리가 올라가도 싸게 산다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싼 물건을 사면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부분은 그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많이 듣고 아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하는 데는 하겠지만 제가 투자하는 물건에 이 물건에 더 집중을 하지 그런 미래 예측에 관련된 거는 뭐 제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. 매매는 개인으로 하십니까? 법인으로 하십니까? 개인으로 상가를 사게 되면 일정 부분까지는 괜찮거든요. 근데 많은 분들이나 이제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얘기 안 하시는 게 일정 부분 이상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많이 올라갑니다.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. 예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게 한 달에 2천만 원이 좀 넘어가면 그게 이제 세금 구간이 좀 달라지든가 아니면 수익률이 좀 떨어져서 저는 이제 법인으로만 상가를 사고 있고요. 근데 법인을 뭐 몇 개 운영을 해서 법인의 그 각 맞는 용도에 따라서 그 상가를 매입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를 운영하지는 않고요. 한 4개 정도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개인으로도 상가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양도세가 막 15억 이상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못 팔 것 같습니다. 계열사네, 상가 계열사. 되게... 근데 이제 개인으로는 일정 부분 이상 상가를 사게 되면은 소득세에 분명히 걸리실 거예요. 그런 부분에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서 만약에 개인 성향이지만 뭐 법인은 뭐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뭐 개인이 많겠지만 뭐 나는 월세 1,000만 원 정도만 돼 그러면은 뭐 그 개인으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이 근래에는 개인보다 개인이 신용이 엄청 좋으신 분은 뭐 이렇게 상가에서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겠지만 법인이 지금 제가 이 근래에는 개인보다 법인이 상가 대출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상가는 요즘 대출이 어떻게 나오나요? 저는 좀 잘 받는 편이어서 저는 80% 받습니다. 요즘에 80%가 가능한 거예요, 상가가? 저는 얼마 전까지 받았으니까요. 네, 다른 분들은 뭐 40%, 50% 얘기하는데 아니 일반 물건으로 취득을 해도 일반 매매로 80%. 취득을 해도 예. 먼저 이제 물건을 매수하기 전에 이제 간평을 하잖아요. 간평을 하든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매수가는 그 은행분한테 말씀 안 드려요. 그러면 간평 보고 나면 그 당연히 제가 그 간평보다 훨씬 더 싸게 사니까 그러면은 매매 가격의 기준으로 해주잖아요.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. 싸게 사니까 대출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 80% 받습니다. 저도 주거용 투자는 잘 못하고 안 하지만 주거용 투자에서 막 경매하고 매매를 비교한다고 하면 주거용 투자는 그 아파트나 KBC라니까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시장보다 그렇게 싸게 살 수가 없어요. 경매도. 근데 일반 매매는 경매만큼 싸게 살 수 있는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. 근데 주거용을 만약에 사야 되는데 지금은 막 사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. 근데 그게 경매를
그 하게 되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고, 그다음에 낙찰받고 명도하고 하게 되면 한 물건 처리하는 기간이 있는 건데, 그냥 그때는 가가지고 한 번에 사야죠.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먼저 다 해야죠. 왜냐면 오르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. 근데 그게 2014년도, 15년 때 그랬는데요. 그때 막 경매를 막 어떤 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경매를 해야 된다.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제 제가 사석에서 경매로 왜 그런 걸 해야 되냐. 지금 가서 사야 되는데 뭐 경매는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고 막 싸게 받을 수 있다. 근데 싸게 절대 안 되거든요. 왜냐면은 경매하는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데 캡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다 경매로 하게 되면은 싸게도 못 받잖아요. 근데 만약에 그걸 처리하는 그 6개월 기간 동안 먼저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흔히들 지금 얘기하는 갭 투자라고 해가지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물건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 경매 하나 할 수 있는 물건은 한 개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이거는 10개를 살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때.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그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속으로 그랬죠.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그럼 경매로 사시라고.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그때 한 번 살 때 10개 정도씩 샀거든요. 네. 근데 그때 경매가 나왔던 그 물건 지역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경매가 나온다고 하면 그 한 달 동안 제가 샀던 그 막 사고 있는 동안에 이제 가격이 올랐잖아요.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전에 차를 넘겨가지고 제가 샀던 물건보다 비싸게. 주거용은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. 그 상가 같은 경우는 경매로 사든 뭐 그 매매로 사든 그게 중요한 거보단 싸게 사는 거가 중요한데 좋은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면 낙찰가가 높아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는 지역이나든가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을 확실하게 알면 그 지역에 평당 얼마에 낙찰됐던 기록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싼 물건. 근데 저만의 기준에 있는 물건. 예전에 제가 이제 있는 놀이터 근처에 어떤 그 수강생 한 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. 어떤 분이 낙찰을 한번 받으셨는데 평당 534만 원 정도 꼴로 낙찰을 받으셨는데 그때 그 시기 때 제가 옆에 있는 건물 서비스 면적도 있는 거를 357만 원인가? 평당 100만 원 가까이 이상 싸게 샀거든요. 예. 근데 이게 경매가 그런 겁니다. 사람들한테 많이 좋아 보이고 하지만 그 지역에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 물건이 많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에를 잘 모르니까 입찰에 들어가면 맨날 떨어져요. 근데 아는 지역에서는 그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거의 낙찰 확률은 80, 90% 정도 되는 것 같고 모르는 지역 같은 경우는 낙찰을 잘 못 받겠더라고요. 그렇다고 지금 경매로 초과 수익을 못 얻는다는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어떤 난이도가 있는 물건, 어떤 뭐 특수 물건이라든가 뭐 임차인이 막 50명 된다라든가 이런 난이도 있는 물건이 아닌 일반적인 좋은 상가가 경매에 나오면 그 물건을 싸게 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면 그거를 살라고 해서 통장에다 돈을 이렇게 가만히 갖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떤 투자를 하고 마음 먹었다고 하면 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 경매보다 싼 물건이 나오는 계속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경매를 사면 명도라는 게 있잖아요. 예전에는 뭐 그런 걸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좀 싫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 막 50명 명도하고 막 그랬거든요. 혼자요? 네. 명도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좀 힘들게 안 하고 싶어가지고. 근데 경매가 진짜 좋은 물건들은 저도 항상 보는데 네. 그 근처에 비슷한 물건들이 얼마에 낙찰됐던 거를 이제 유사 낙찰을 보잖아요. 그럼 어느 정도의 대충 이제 낙찰될 거라는 생각이 보이는데 그럼 저도 그만큼 금액을 써야 그 경쟁이 되는 건데 그 금액을 써놓고 나서 이 물건의 수익을 분석해보니 제 기준 안에 안 드는 거죠. 그럼 자체적으로 거기 임장 가볼 필요든가 뭐 입찰 들어가는 거는 시간 낭비인 거죠. 그 물건을 어느 정도 써야 된다는 건 나오는데 그 기준을 쓰면은 제 그 기준에 안 맞는다.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유흥주점을 얘기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걸 경매로 따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.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나 어떤 이렇게 해서 임대 채우는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리잖아요. 근데 저는 그 물건은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나 수리를 하면서 잔금 전에 임대를 채웠어요. 그럼 여기서 경매로 사게 되면 싸게도 못 살 텐데 그러면은 6개월 기간과 이거는 시작 전부터 1,200을 받는 거죠. 근데 여기는 6개월부터 1,200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그동안에 6개월 동안 관리비도 있잖아요. 임대차 뭐 이런 관리비를 있을 거잖아요. 관리비가 그 정도면은 한 달에 2, 300 정도 나오거든요. 200은 나오는데 그럼 6개월이면 1,200. 그럼 6개월에다가 7,000. 그러면 이 일반 매매가 경매로 똑같은 금액에 샀다라고 해도 일반 매매가 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.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숫자로 다 계산을 해봐요. 뭐 관리비부터 해가지고 임대료를 얼마나 더 빨리 받은 그거부터 다 계산을 해서 최종 투자금의 정확한 금액으로 해서 내 기준 안에 드는 수익률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. 그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임대를 채우면 얼마에 팔고 할 수가 있겠다. 이런 것까지 이제 계산을 하고 상가를 접근을 하겠죠. 처음에는 이런 거를 다 생각하기에는 어렵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번 하면은 되거든요.
그럼 한번 보면 그때는 당연히 이제 아는 지역이니까 딱 나오자마자 분석을 한다고 하면 1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숫자도 어차피 저는 컴퓨터 못 하는데 엑셀에다 넣어보면 되잖아요.